오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1장을 끝내고 여러분들 2장까지 들어갈 텐데,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사전에 문제 있지? 문제 답안을 챕터별로 나눠줄 테니까, 그리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여러분 굳이 공부할 필요는, 오픈엔디드 퀘스천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문이 너무 긴 것들은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 있는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답을 만들어서 나눠줄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카페 보면 사운드 앤 센스 란 있잖아요. 거기다 질문을 올려놓으면 다음 시간에 반영을 해서 알려줄 테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면 생각보다 번역이 안 되는 경우, 답을 봐도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것도 좋으니까 다 질문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교는 그걸 취합을 해서 나한테 아침이든 전날이든 취합해서 나한테 주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어 있지, 단어. 영문학 단어. 종합반에 다음 시간 나눠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나눠줄 테니까 단어를 꼼꼼히 보시고, 여러분들 시에 나와 있는 단어는 일반 영어 나와 있는 거 다른 것도 많으니까, 같은 단어인데도 뜻이 달리 쓰이는 것도 많거든. 그거 꼭 따로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 봅시다. 14페이지. 레이버 데이라고 하는 시를, 굉장히 어려운 시인데 짧지만 굉장히 까탈스러운 시입니다. 시인은 옆에 15페이지 나와요. 루이 글록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작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자, 어쨌든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시인인데, 자, 레이버 데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때?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이랑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읽었는데 이해가 됩니까? 돼? 거의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이 시가. 여러분, 레이버 데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는 9월 첫째 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주.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미국은 레이버 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9월 첫째 주 월요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절 이런 개념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런 기일을 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야. 그냥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자, 화자가 누굽니까? 화자가 누구지? 아이가 등장을 하고 있지. 나가 있지. 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화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 안에 캐릭터가 있나? 여러분, 시나 소설을 읽을 때는 항상 뭡니까? 첫 번째, 캐릭터가 누가 있나 보고, 그다음 두 번째 내레이터 보고, 그다음 세 번째 어떠한 세팅이 있는지, 시간과 장소가 어디 있는지 보고, 네 번째 이벤트를 보는 거야.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는지. 이벤트는 특히나 누구 중심으로 해서 메이저 캐릭터 중심으로 보는 거야. 시보다는 소설은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소설은. 그다음 다섯 번째, 톤이 어떤가. 톤이 스트레이트한지 아니면 아이러닉한지 아니면 유머러스한지 아니면 크리티컬한지, 이런 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소설이나 문학작품을 읽는 방법이야.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 읽을 때. 그럼 어떻든, 자, 내레이터는, 여러분, 내레이터라고 하는 것, 또는 시에서는 내레이터 대신에 스피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화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화자는 누구다? 납니다, 나. 때때로 가끔은 위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건 많지 않고, 거의 99% 아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자가 있는 경우에는 화자가. 자, 그러면 이 시에서 내가 등장을 하지. 그럼 화자가 있는 거고, 화자가 동시에
캐릭터이기도 하죠. 근데 나 말고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세 번째 라인을 보니까 My sister's daughter 이렇게 나 등장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 동생이든 내 언니인지 내 여동생인지 알 수가 없지. 미국 애들은 순서를 안 따지니까. 그러니까 내 시스터의 daughter, 조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나? 조카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조카라고 하나? 조카. 자, 그 정도로 보시고 특별한 캐릭터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본 다음에 장소는 어디 같아요? 주한 장소는 장례식에 해당되는 묘지 뭐 그런 데 같지? 그렇지? 자, 시간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세팅 중에 시간은 좀 복잡합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면 It's years exactly 뭡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하게 얼마 됐어요? 정확하게 1년 된 거지.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들 며칠이지? 1월 12일인가? 1월 12일이면 딱 정확하게 작년 1월 12일이 되는 거지. 예를 든다면. 자, 그리고 last years 작년엔 하트에서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밑줄 그세요. 하트. 그 다음 작년은 더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funeral 장례식에서는 어떠죠?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날씨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번역이 잘 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번역을 하지 않고 빨리빨리 분석만 하면 뭡니까? 진도를 엄청나게 빨리 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 번역을 할 줄 모르면 소용없다는 얘기를 했지? 번역한다는데 무슨 감상을 하고 분석을 하겠어요? 번역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라인을 보니까 it i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지금 뭐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딱 1년 된 날이지.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last year was가 나와 있지. 시제가 다르지. 작년이니까. 그치? 작년에 날씨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장례식 돌아가셨을 때 더웠어. 그런 다음에 시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talked about that. 자,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지.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이 날씨 얘기한 거는 지금 얘기하라는 거야? 정확하게 1년 전에 얘기한 거야? 1년 전에 얘기한 거지. 이해됐어? 1년 전에 쉽게 말하면 그때 장례식 때는 사람들이 날씨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서 how hot your September. September는 제가 이미 설명해서 Labor Day는 September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말이 how hot it was. 누가 한 말이에요? 1년 전에 하객들이 한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서 아유 9월 치고는 날씨 참 덥네요 라고 하객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How unseasonable. 이건 무슨 말이야? 누가 한 말입니까? 하객들이 한 말이지. 1년 전에. 그럼 아니 도대체 9월 치고 왜 이렇게 날씨가 덥지? 아유 계절이 참 안 맞네. 가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덥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퀘션 가시기 바랍니다. 퀘션 15페이지 2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 뭐라고 돼 있어요?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e weather. 첫 번째 두 스탠자에서 날씨가 나와 있지. 이거의 significance가 뭐냐? 이거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라는 거지. significance는 뭡니까? 의미, 중요성 둘 다의 뜻을 다 갖고 있잖아. 의미가 되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지. 주목.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봅니까? 너가 나의 의미가 될 때 그 사람은 너는 나의 의미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내게 중요해. 이 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significance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지금 보니까 언제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 얘기하고 있었지. 작년에 날씨가 어땠어? 핫했어. 핫해 빛을 보라고 했지. 자, 두 번째 스탠자를 같이 갑시다. 그런데 this year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날씨가 뭐예요? cold하다고 되어 있지. 올해는 날씨가 차가워요. 작년엔 어땠는데? 더웠는데. 그 다음 갑시다. 그리고 there's just 단지 누구만 있어요 지금? Earth now. 누구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있어.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컴마 해놓고 동격을 주고 있는 거지. 바로 immediate family. 즉 뭡니까? 형제자매, 그 아버지의 직계 자손들밖에 지금 없는 거지. 손자, 자식, 손자 이 정도만 있는 거지. 자, 그리고 in the flower bed, 즉 화단에는 저 뭐가 있는 거예요? 화단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shred 그 징글징글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시에서. shred는 보통 지금 외우세요. 자, 집에 가 복습할 생각하지 마. 지금 외워. shred는 뭐뭐 조각을 얘기해. 조각. 유리 조각, 뭐 조각 있지? 조각. 그러니까 뭡니까? 화단에 뭐가 있는 거예요? 브론즈의 조각과 뭐가 있는 거예요? 카포가 뭐예요? 이런 거 보면 영어 안 돼. 기본이잖아. 구리잖아, 구리. 브론즈는 동이고. 즉, 동과 구리 조각이 화단에 있어. 좀, 저를 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 얘기했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딱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고 얘기했지.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뉴트럴이냐. 자, 파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가운데 뭡니까? 두 번째 스탠자. 특히 화단 안에 뭐가 있어요? 화단 안에는 꽃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인 금속성의 물질이 있지. 그것도 조각이니까 뭐야? 구리 조각, 동 조각, 이건 어떻게, 끝이 어떻겠어? 아마도 뾰족하거나 그럼 사람이 손다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거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뉴트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시를 다 알고 시험 봅니까?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분위기라든가 이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가지고.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전 공부하면. 그 다음 다시. 그러면 화단에는 지금 뭐가 있어? 이게 있어.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스탠자요, 두 번째 스탠자에 날씨가 어때? 컨트라스트, 대조지. 컨트라스트지. 오늘 일반 영어 시간에 본문에 했던 컨트라스트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작년과 올해 얘기할 때 작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어? 올해는 직계 가족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뭡니까? 친구들이라든 친지라든 그냥 아는 사람, 어케인턴스까지 다 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해서 주로 얘기한 게 뭡니까? 아우 날씨 되게 덥네. 날씨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잘 모르는 사람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 세 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되지. 첫 번째가 뭐야? 정치 얘기 절대 하면 큰일 납니다. 이념이 다르면 싸우게 돼. 정치 얘기 하지 않지. 그 다음 또 무슨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 매너, 기본 커먼 센스야, 상식이야.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거야? 종교 얘기하지 않는 거야. 종교 얘기하지 않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역 같은 거 얘기하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다 피하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가치 중립적인 날씨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날씨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치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해 안 해? 하잖아. 당연히 친한 친구들 사이에 하지. 그 다음에 종교 얘기 친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것까지 용납이, 그것까지 허용해 주는 게 친한 거지. 친구인데 걔들한테 뭡니까? 친구끼리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지역 얘기 이러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어케인턴스일 뿐이야. 프렌드가 아니야 그건. 근데 모르는, 지금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는 거 다시 뭐라고? 날씨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처음 만나면 거의 대다수가 날씨 얘기합니다. 날씨 얘기. 그 다음에 조금 스포츠 얘기하고. 근데 스포츠도 좀 조심해야지. 스포츠도 어떤 토트넘 좋아하는 애들하고 심지어는 제가 그걸 싸우는 걸 봤어. 뭐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토트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첼시가 어떻고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내 속으로 야, 참 한가한 사람들이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날씨나 보통 이제 스포츠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 거지. 다시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에 왔던 사람들은 주로 뭡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크게 의미 있는 대화를 한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날씨 얘기했다라는 것이 함축하는 바입니다. 시험 나오면 너무 어렵지, 이런 것 나오면.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스탠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out front는 뭡니까? 입구란 뜻이지. 입구 쪽에 이런 말이죠. 입구 쪽에 어때요? 입구 쪽에서 그 my sister daughter가 지금 장소는 어디라고 다시?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이잖아. 그 입구 쪽에서 내 조카가 뭐 하고 있어요? ride a bicycle,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바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the way, 어떤 방식으로 타고 있어요? the way니까 방식이지. 자전거를 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말이 the way니까 어떤 방식으로 타고 있는 거야? 작년에 탔던 방식. 즉 아이는 어때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 탔냐면 up and down the sidewalk, 즉 보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이드워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나 봅시다. What she wants, she는 당연히 누구겠어? 주먹, she가 누구야? 도토겠지 당연히. 내 피겠지 여기서. 조카, 내 조카. 자, 아이가 원하는 건 바로 뭐 하는 거라고? Make time pass,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이 아이는 뭡니까?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근데 잘 보세요.
실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실제 객관적 사실일까?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야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세 번째 스탠자에서 스피커는 이매진해요. 됐냐라고? 자, 밑줄 그으세요. 상상하는 거예요. 이매진하고 있는 거지. 이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Her sister's daughter가 자전거 타고 있는 거. 자전거 타고 있는 아이가 바로 make the time pass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질문 던졌지. 과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조카의 머릿속을 이 화자인 주인공이 들어갔다 왔어? 시간이 지나고 빨리 패스하기 싶은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바로 뭐 한 겁니까? 그냥 자기 이미지네이션 속에서 그냥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추측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3번 같은 이런 질문이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이런 건 시험 안 나와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이런 거는 시험 나오면 이거는 뭡니까? 어느 정도 주석을 줘야 되는 거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하려고 하는 바가 이제 마지막 7라인에 있는데 봅시다. While the rest of us, 우리들 대다수의 나머지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Whole lifetime은 바로 뭐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one day 어때? 어느 날은 뭐예요? 너는 뭐 했어요? 어느 날은 그대는 블론드 보이였어요. 뭘 갖고 있는 블론드 보이예요? tooth missing. 마지막에 여러분 어렵잖아. tooth missing이니까 이건 알겠지? 여러분들 어린아이 보일 때는 뭐예요? 보이든 거리든 어린아이 때는 이빨이 없잖아. 이빨이 없는 거야. 어린아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그 다음 one day 이러다가 the next day. 다음 날은 어때요? 한 올드맨이 있어요. 올드맨인데 어떤 올드맨이에요? gasping.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gasp라고 하는 거. 이거 gasp. 지금 외우세요. 자, 게스퍼 뭔 뜻이라고? 숨을 헐떡거리는 게 게스퍼야. 게스퍼하는 거. 이거 일반 영어보다는 문학에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니까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For air. 이건 뭔지 알겠죠? 이거지. For gasp air는 이거지. 숨을 이거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지금 딱 2줄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건 뭘 드러내는 거야? 한 인간의 생로병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한때 그냥 어린 시절에 한때 뭐 했던 아이가 이빨도 없는 정말 꼬맹이였던 아이가 다음날 되니까 뭐가 돼버린 거야? 숨을 헐떡거리는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떻더라? 바로 앞에 나와요. nothing이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인생의 허무주의지. 바로 이런 게 인생의 허무주의. 그럼 좀 뭐라고 하나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버전이 사운드 센스가 여러분들 예전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it로 돼 있어. E-I-T-S로 돼 있어. I-T로만 돼 있어. 비동사 it야? 아니면 it야? 소유격이야? 주격이야? 소유격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개정 안 해놨나 보네. 싸센 이거. 이거 뭡니까? it는 말이 되지 않지. 영어에는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있다. 주어 동사가 있다. comes가 클리어하게 동사지. 그러면 it가 아니라 it로가 돼야 되는 it으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권위 있는 교재도 이렇게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바꿔놓으세요. 그럼 봅시다. 어느 날은 이랬다가 다음 날 이렇게 노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t comes to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It comes to nothing. 무의미한 거야. nothing이야. 그냥 nothing. 정말로 nothing이야. 뭐라고 하나 봅시다. 바로 거의 그냥 a moment on earth. 형광펜 잡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우리 아는 단어지. 이건 어렵지 않지.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서 그냥 뭐 한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몇 년 전에 생겼다고 해? 50년이지? 아니, 50억 년이지. 50억 년. 50억 년 중에 우리 인간의 삶은 끼끗해봤자 80년, 90년이 많이 살아봐 100살이지. 그럼 한 사람의 삶은 지구 위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50억 가운데 100년은 뭡니까? moment. nothing이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한순간. 여러분, a moment라고 하는 거, moment은 한순간이라는 뜻이잖아. 한순간. 그러니까 무슨 말 다시 강조하지만 삶이란 그게 한 개인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한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크게 뭐 미닝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납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마지막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구문인데 형광펜 잡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도. 마지막 구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다른 읽어볼까요? 나로 센텐스. 자, 시작. 자, 다시 볼까? 자, 시작. 자, 앞에 주어가 없지만 앞에 뭡니까? life is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석이 훨씬 쉬워져요. life,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거다? 삶은, life는 뭐가 아니라, sentence가 아니라 뭐일 따름이다? a breath 또는 동격입니다. a breath 컴마 해놓고 end가 있는 게 아니잖아. 병렬 구조가 아니잖아. 컴마 동격입니다. 숨 한 번 쉬는 거. 이거 호흡 한 번 하는 거. 근데 이건 바로 뭐라고? 세조라. 이건 좀 어려워요. 세조라라고 하는 거 문학 용어입니다. 문학 용어인데 휴지기, 멈추는 거. 휴지라고 하거든. 멈춤, 휴지. 브레스는 뭐라고? 브레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숨 쉬는 거 한 번 딱 숨 쉬는 이게 브레스잖아. 이거. 그러면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다 다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가 아니라 뭐다? 센텐스가 아니라 그냥 한 번 숨만 벌떡 쉬는 휴지기 일따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렵죠?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렵지. 그렇지. 알수.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슨 말 했어? 그냥 호흡 뱉듯이 툭툭툭툭 한마디씩 하고 말았지. 내가 말한 게 여러분들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가 되려면 내 말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귀에, 여러분 가슴에 미닝풀하게 전달돼야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하는 것을 이해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센텐스지. 의미가 이해가 되려면 센텐스로 구성이 될 때 여러분들이 좀 아까 그랬잖아. 내가 뭐 이렇게 낮게 단어로 얘기해가지고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되지. 마지막 부분 센텐스가 바로 뭡니까? 센텐스라고 하는 건 미닝풀한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가 전달이 되려면 센텐스로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야. 이 시가 짧지만. 그러면 시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인은 인생은, 우리 삶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일 뿐이고 그 삶이라고 하는 건 nothing이고 그 삶은 센텐스가 아니라, 즉 센텐스가 아니란 말은 바로 뭡니까? life가 meaningless라는 거야. 이게 시적 주제입니다. 삶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삶은 의미가 없고. 아까 휴지기 멈추면 도대체가 의미가 안 통하잖아. 그게 한숨, 이게 무슨 의미가 통해? 의미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렇다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럼 아까 웨더는 어때요? 웨더는 바로 뭘 나타내요? 왜 중요성을 띠고 있어요? 웨더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웨더는 뭘 보여주냐면 이 시에서 뭡니까? 바로 작년의 퓨너럴과 올해의 퓨너럴 사이에 필링이 바뀌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느낌이 달라진 거죠. 느낌이. 작년에 어땠는데? 작년에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뭡니까? 분위기가 뜨거웠지. 근데 올해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그건 차가워졌다는 겁니까? 그 정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웨더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는. 이거. 많이 흔하게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까 웨더라고 하는 거 제가 뭐라고 했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그냥 뻔할 얘기라고 했지. 그러면 이 삶은 날씨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 익사이팅하는 삶일까? 그냥 보링한 삶일까? 보링한 삶이라는 거예요. 빨리 웨더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웨더를 얘기를 하는 건 삶이 그냥 익사이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삶에 대해서 이거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뉴트럴 뭡니까? 네거티브지. 네거티브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그 정도로 보시면 충분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리 갑시다. 또 red will barrow라고 하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시를 우리는 이미지즘의 시라고 합니다. 이미지즘.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야.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특정한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순간의 모습을 포착하는 그런 기법들인데, 사실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지적인 시예요. 그냥 정서를 토로하는 낭만주의 시와는 정반대의 그런 시인데, 자, 봅시다. 번역하세요. 자, 첫 번째 단계 번역. 항상 첫 번째 단계 번역. 번역하려면 뭘 봐라? 영어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다는 개념 봐라. 그리고 나서 생긴 꼴 보고 그 다음 뭐 해라? 적용해라. 그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동사가 뭐고 주어가 뭡니까? 주어 찾기 쉽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항상 뭐부터 찾아라? 동사부터 찾아라.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사가 어디 있어? 첫 번째 라인에 있네. 그치? depends on이라고 하면 depend 다음에 s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무조건 동사지. 이해됐어? 그럼 주어가 뭡니까? upon 다음에는 주어 될 수 없지. 전치사 다음에 명사니까 주어 될 수 없잖아. 주어는 뭡니까 그러면? so much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much, 주목, many와 much는 뭡니까? many와 much는 명사로 사용이 되잖아. 생긴 꼴이 명사로 사용됐으면 그때 번역을 바꿔야지. 주목, 여러분 much money, 이때 much는 뭡니까? much money, 이때 much는 뭐야? 생긴 꼴이 뭐야? 어디 앞에 있어? 명사 앞에 있으니까 형용사일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생긴 꼴이 형용사인 거 봤으면 두 번째 적용해야 되는 거지. much가 형용사일 때는 무슨 뜻이야? 많은이지, 많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건 보니까 동사 앞에 위치한 거 보니까 동사 앞은 무조건 뭡니까? 주어잖아. 주어는 오직 뭐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주어만 주어 될 수 있잖아. 그럼 much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럼 주어일 때 much는, 자, 이제 much가 생긴 꼴이 뭔 줄 알았어. 이제 명사인 줄 알았어. 주어니까. 그럼 뭐야? 적용하면 되지. much가 명사일 때 번역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이지. man이나 똑같이. 단지 셀 수 있냐 없냐 차이지. 똑같이. 그러면 much는 다시 뭐라고? 많은 것이지. so는 뭐 하는 거야? 강조한 것 뿐이지. 이해됐어요? 그럼 빨리 번역하세요. 뭐야 그러면? so much가, 즉 너무나 많은 것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뭐 한다 이제. 그럼 depends on, 의존한다.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빨간 손수레. will barrow라고 하는 건 이거 이렇게 조그만 손수레. 그 과수원 같은 데 가면 여러 과일 실는 거 조그만 큰 건 못 이렇게 바퀴 하나 달려 있는 거 있지. 바퀴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잡이 하나 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지. 그게 will barrow예요. will barrow. 자, 빨간 손수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즉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빨간 손수레에 의존하고 있다. 번역 끝. 됐어요? 그다음, 그런데 will barrow 이제 부연 설명해주고 있지. 생긴 걸 보세요. 뭐 있어? glaze라고 하는 단어 나왔지. 근데 이게 뭡니까? glaze 다음에 ed, pp형이지. pp형이니까 뭡니까?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거지. 뭐가, glaze는 바짝바짝 빛나는 glaze잖아. 빛이 나는 거. 뭐가 지금 빛나고 있어요? 글레이징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직접적으로 하는 거지만 글레이즈드잖아. 그러니까 당하는 거잖아. 빛나지고 있는 거지. 뭘로 이렇게 빛이 나요 지금? rain, water. 빗방울이 내렸나 봐. 빗방울이 내려가지고 지금 뭐가? 좀 손수레에, 빨간 손수레에 빗방울이 내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손수레라고 합시다. 손수레 비가 내려서 빗방울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빗방울이 영롱하잖아. 빗방울 영롱하니까 영롱한 색이 뭐 하는 거야? 빨간색이 반사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압도적으로 이미지가 중요한 거지. 비주얼 이미지, 눈으로 보는 시각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죠. 자, 그런데 마지막 스탠자 보세요. 마지막 스탠자. beside는 뭡니까? 그 옆에지. 즉 빨간 손수레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얀? 누가 있어? 하얀 병아리들이 그 옆에 있어. 잘 보세요. 그럼 어떤 색과 어떤 색의 컨트라스트가 드러납니까? 빨간색과 하얀색의. 자, 5초간 눈 감으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농촌마을이겠지? 필 메로우가 있는 거 보니까. 농촌마을에 아마도 비가 내렸나 보지. 비가 내려서 비가 지금 내리는 걸까? 지금 비가 개인 걸까? 개인 거겠지. 비가 내리면 닭들이 뭡니까? 바깥에 있지 않겠지. 이해돼? 비가 내린 후에 빨간 손수레와 그 옆에 빨간 손수레와 그 옆에 있는 하얀 손수레. 하얀색과 비가 내린 하얀 색깔과 빨간색은 뭡니까? 익스트림리 컨트라 대조가 되겠지.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독자인 우리한테 시각적인 효과를 확 주고 있는 거지. 저를 보세요. 여기에 그 어떤 도덕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는 도덕적인 레슨을, 교훈을 주는 건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영시사상 가장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가 우리나라 1920년대, 30년대 한국 시인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40년대, 50년대까지도 이 시가. 네, 어쨌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구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문이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인지. 자, 근데 시인은 so much, 너무나 많은 것이 뭔지는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는 않는 거지. 그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독자인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걸 채워내면 되는 거지. 그거. 이 비가 오는 이 장면의 농촌의 풍경에서 빨간 손수레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빨간 손수레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근데 그것이 뭔지는 특정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고 단지 so much라는 그냥 그 표현으로 끝내고 있는 거죠. 좋아요. 이런 게 뭡니까? 독자로 하여금 독창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 그 so much가 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지. 자, 그 정도까지 보시고 16페이지 가시기 바랍니다. Filling Station. 자, 같이 한번 필링 스테이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어디로 갔으냐면 지금 여러분 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읽었을 텐데 마지막 그 16페이지 있죠? 맨 마지막 두 라인이지? 거기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읽으세요. 자, 같이 봅시다. 이 시는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비숍 여사의 그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앞부분 읽었지? 어때?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뭡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지금? 스피커의 관점에서 항상 보는 거야. 포지티브하게 봐요, 네거티브하게 봐요, 뉴트럴하게 봐요? 네거티브지? 빨리빨리. 그러면 네거티브인 근거를 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딱 나오지. dirty라. 시의 첫 번째 라인이 dirty라, 더럽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강한 의미예요. 함부로 더럽다 이런 말을 쓰기가 어렵거든. 근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팅을 찾아. 장소가 어디에? 하여튼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 항상 뭘 찾아라? 캐릭터 찾고, 내레이터 찾고, 세팅 찾고, 이벤트 찾는 거야. 그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팅이 어디에요? 필링 스테이션이지. 주유소지, 주유소. 필링을 채워 넣는 거잖아. 보통은 미국에는 가스라고 하죠.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필링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집어넣는 거니까 가스를 집어넣는 거. 자, 그러면 제목이 이제 주유소니까 주유소에 해당되는 건데 주유소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but 뭐야? 해놓고 놀라운 표시한 다음에 근데 진짜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이 필링 스테이션을 상징하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뭐다? 진짜 더러워 이 말이지. 더럽다는 얘기부터 네거티브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 시는 네거티브에서 시작돼서 파지티브로 끝나는 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험 나면 그게 나옵니다. 톤의 변화. 앞에서는 네거티브인데 뒷부분에 가는 파지티브로 변하고 있는데 질문은 그거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생각했는데 파지티브로 변하는지를 찾는 게 그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를 읽는 방법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같이 고쳐 찾아봅시다. 아, 진짜 더러워 한 다음에 대시 가지고 부연 설명해 주지. 이것이 뭐라?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이야? This little Felixstowe. 자, little Felixstowe. little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삐까번쩍한 화려한 그런 주유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코딱지만한 그런 주유소인 거지. 그 다음 봅시다. 이 스테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oil sucked, oil permeated.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름이 범벅이고 사방에 기름이 범벅인 그런 기름이 스며들어 있고 기름이 쩔어 있고 oil sucked는 기름이 절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ermeated 퍼져 있는 거지. 기름이 침투해 있는 어디에? The disturbing. 자, disturb 밑줄 그으세요. 네거티브, 포지티브, 뉴트럴 뭡니까? 네거티브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냐. 디스터빙 시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전체가 뭡니까? 블랙, 트랜스클런지. 자, 트랜스클런지 설명하세요. 여러분 기름 본 적 있지? 석유 예를 들어서 기름은 어때? 기름 바닥에 보면 기름이 뭡니까? 검은 투명하잖아. 트랜스클런지 하지. 본 적 있어? 한 번도 본 적 없어? 생각해보면 기름을 직접 볼 일이 별로 없지. 옛날에는 기름 떼다가 난로에다 썼거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도 아니야. 제가 30대까지만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 같은 데서도 난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 기름통에다 집어넣고 했다면 그러면 기름이 좀 흐르지. 흐르면 기름이 땅바닥에 걷지 뭡니까? 그게 투명해요. 검정색인데 투명하다고. 그게 피부 색깔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흑인들 있지? 흑인들 직접 피부를 보면 광채 나는 거 알아? 흑인들 피부가 있잖아. 백인들은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하지만 흑인들은 반짝반짝해. 그게 블랙 트랜스클런지와 유사한 거지. 더 쉽게 얘기해봐. 여러분 차 있지? 차 그 관리하기 제일 힘든 색깔이 무슨 색깔인 줄 알아? 검정색이야. 검정색은 뭡니까? 차 검정색은 뭡니까? 항상 광채가 나 있어. 그게 블랙 트랜스클런지가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개념은 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전체가 뭡니까? 바로 디스터빙하고 오버롤 블랙 트랜스클런지가 바로 뭡니까? 있는 거지. 기름에 대한 묘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Be careful with the match. 뭐야? 설명하세요. 무슨 말이야? 자, 보통 우리나라 서울 같은 데 있잖아. 수도권에 있는 여러분들 주유소 한번 가보세요. 이런 주유소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주유소 있으면 뭡니까? 걸려. 불법이야. 왜? 잘못했다가 뭡니까? 누가 담배 폈다가 바닥에 기름이 흥건하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담배 매치, 성냥 하나 터뜨렸다가 뭐가 됩니까? 사방이 폭파하지, 불나고 난리지. 그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이 시적화자가 보기엔 이 집 너무 더러운 거야. 기름이 사방에 막 널려져 있고 막 너무 지저분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시적화자가 be careful. 성냥 조심하세요 라고 시적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왜? 성냥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불타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지? 가봅시다. 지금까지는 누구 묘사했어요? 그 주유소 전체를 묘사해주고 있었지. 주유소 자체를 묘사해주고 있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다. 즉 재밌어. 주유소를 얘기하다가 이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야. 이해됐어요? 추상적인 존재에다가 물건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살아뛰는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마찬가지로 dir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즉 주유소가 더럽듯이 이 아버지도 어때요? 더럽다는 얘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옷인데 뭡니까? 오일이 가득 차 있는 멍키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작업복 있지? 작업복 노가다 할 때 입는 작업복이 이렇게 한 벌로 돼 있는 그 작업복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있고 근데 뭡니까? 이 작업복은 수트는 어때요? That cotton on the arms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옷이 팔 아래 그를 자르다는 얘기는 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옷이 맞지 않는 이 말이야. 옷이 맞지 않는 이런 걸 우리 핏이라고 하죠. 옷 입을 때 핏이 맞는다 할 때 ill fitting한 거죠. 옷이 들어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겨드랑이가 옥죄 있는가 옷이 좀 작거나 막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봅시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다섯 번째 라인에 아들들이 등장을 하지. 아버지와 아들들이 빨빨 체크. 캐릭터 나왔잖아. 캐릭터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 놓는 거야, 여러분들. 캐릭터. 그게 읽는 방법이야. 첫 번째 아버지가 등장을 했고요. 맨 첫 번째는 주유소가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고 있어? 아들들이 등장. son이 아니라 son즈야, 복수입니다.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아들들도 어때요? 그리즈, 기름때가 저런 기름이 번질번질한 그런 거지. 그런 아들들이 아버지를 돕고 있어요. 아하, 부연 설명 이제 해주고 있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주유소는 패밀리 필링, 즉 무슨 말입니까? 조그만 주유소에 아버지나 자식들이 다 먹고 사는 정말 좀 가난한, 뭘 알 수 있는가? 가난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집안이 운영하는 그런 거란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 장소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철저하게 thoroughly, 뚜루가 아니라 thoroughly입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돼 있어? dirty하다, 더럽다. 자, 그럼 이 시 다시 강조합니다. 이 시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dirty지, dirty. 더럽다는 거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더럽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탠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탠자의 맨 마지막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탠자 맨 마지막. 거기 뭡니까? 개가 등장하지? 개도 뭐 어떤 단어 사용하고 있어요? dirty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는 거지. 시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야. 즉 이 필링 스테이션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뭐다? dirty라는 거지. 더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데 이제 뭡니까? 다음 스탠자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탠자, 네 번째 스탠자 가세요. 다음에 맨 아래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 지저분하고 뭐 코믹북 거기 보면 뭐 만화책도 있고 막 그런데 별로 별 보잘것도 없어. 그런데 맨 아래 뭡니까? 맨 아래 big horse는 털이 많은 거 horse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처음 나온 단어야. 별로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horse, 털 많은 베고니아. 베고니아는 뭡니까? 꽃 이름이잖아. 베고니아 꽃. 그럼 절 봅시다. 주목. 어떻든 이렇게 뭡니까? 그래도 꽃이 있을 것 같은 것이에요? 아닌 것 같은 것이야? 너무 더럽고 그런데 그래도 뭐가 있는 거야? 그냥 꽃이 그래도 여기 놓여져 있는 거야. 털 많으니까 뭡니까? 그냥 이파리라든가 이런 거 다 꽃들이 있는 거죠. 지금 꽃이 있는 베고니아가 그런 이파리들이 있고 한 그런 꽃이야. 그리고 사이즈도 어때요? 빅이네. 꽤 큰 베고니아가 옆에 있나 봐. 자, 이걸 보고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아유 더러워. 개까지 더럽네. 다 더러워. 근데 꽃이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나 봅시다. Why? 자,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누구의 목소리예요? 시적 화자의 목소리지. 시적 화자의. Why 그 extraneous라고 하는 건 관련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관련이 없는 식물이 있지? 도대체 왜? 관련 없는 식물? 그리고 taborate, 우리 읽지 않았지만 위에 그 지나간 건데 자수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자수. 그 뭐지? 바느질 할 때 자수 있잖아. 자수틀 그런 거. 그 다음 세 번째. why? 왜 도일리라고 하는 단어는 장식력 덮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은 부분에 나와 있던 것들이야. 장식력. 도대체 왜 장식력 덮개가 이렇게 있지? 근데 장식력 덮개는 가로 해놓고 부연 설명해주고 있지. 인브로이드 수를 놓은 거예요. 인브로이드 알아둬야 수 놓다는 뜻이야. 지금 외우세요. 인브로이드 무슨 뜻이라고? 수를 놓다예요. 수를 놓다.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즉 데이지 거 스티치로 바늘 한 땀 한 땀 이게 스티치잖아. 수를 놓는데 어떻든 맨 끝에는 크로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코바늘 뜨개질하는 거, 그걸 크로셰이라고 하는데 크로셰 이런 단어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남성들한테는. 어쨌든 해석의 뭡니까? 그 뜨개질로 뭡니까? 그 마게리타는 국화 일종의 국화과 꽃 이름입니다. 마게리타. 자, 주목. 다른 거 자. 핵심은 자, 장식력 덮개인데 어떤 꽃으로 수가 놓여져 있는 그런 장식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다시 내가 이미 설명했어.
이 필링 스테이션은 더러운 게 상징하는 곳이지. 이런데 꽃이 있거나 이런 장식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이잖아. 근데 그걸 있으니까 도대체 왜 이게 있지? 라는 놀람의 목소리로 시적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시적 화자가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somebody가 바로 이 장식, 이 덮개를, 장식용 덮개를 술을 놓았고, 이미 인브로이드 앞에 나왔지? 술을 놓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꽃에, 아까 꽃이 뭐야? 베고니아지? 베고니아에 물도 줬고요. 또는 거기다 기름도 이렇게 칠해주고, 아마도. 그러니까 베고니아에도 아마 뭡니까? 기름이 묻어났나 보지. 꽃에도 기름이 묻어났고. 그 다음에 또 somebody, 세 번째 somebody는 또한 뭡니까? 그 rose of can이라고 하는 건, 자, 캔이 뭐야? 생긴 걸 보세요. 뭐로 사용됐어? 캔이 품사가 뭐야? 생긴 꼴이 뭡니까? 조동사 아니지? 근데 캔 다음에 S 있지? 그 명사지. 캔의 명사가 뭡니까? 캔이 명사로 사용되면 여러분들 아는 캔이지? 이거 코카콜라 캔 뭐 이런 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로는 거 뭡니까? 로는 뭔 뜻이야? 이런 단어가 막히면 영어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단어. 로가 뭐예요? 줄이잖아. 줄이 로잖아. 로. 이해됐어? 그러면 캔들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일렬로 줄로 서 있는 거지. 이해됐어? 이런 단어는 막히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야.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자, rows of can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그래서 so that,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뭡니까? 부드럽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 so. 이게 뭘까? S-O-1. S-O-1. 들어본 것 같아? 얘들아, S-O-1 못 들어봤어? 그 뭐야? 가마 타고 다녀? 가마? 말 타고 다녀? 여러분들 그 주변에 뭐 친구든 부모든 차를 타고 주유소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우리가 대표적인 그 뭡니까? 기름 회사가 뭐야? 여러 개 있지. 그 중 하나가 S-O-1이 있지. S-O-1 그게 뭡니까? 미국의 록펠러가 만든 스탠다드 오일이야. 그게 S-O-1이야. 그게 한국에 와서 S-O-1이 된 거야. 스탠다드. 록펠러라고 들어봤지? 19세기에 가장 악랄했던 그 악덕 재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록펠러는 죽을 때 뭡니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는데도 사회가 그때 토론을 했잖아. 저 더러운 돈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정도로 악명이 높았단 말이야. 그 정도로.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록펠러가. 그나마 자식 중에 하나가 훌륭하게 뭡니까? 사회에 기여를 해서 록펠러 가문이 그나마 인정을 받지. 원래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가문이에요, 록펠러가. 악질 중에 악질이었단 말이야. 자기 비즈니스에서는 상대방을 뭡니까? 납치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뭐 그랬단 말이야, 록펠러가.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록펠러 하면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만든 세계 최고의 기름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이야. 스탠다드 오일. 그게 S-오일이야. 줄여서 S-오일. 다시 읽으세요. 뭐라고 돼 있어? S-O. 이해돼요 이게? S-O 이거야. S-O. 그러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엑선모빌 남아 있잖아. S-오일에는 엑선모빌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잖아. 근데 엑선, 자, 중요한 거는 they softly say라고 돼 있지. 여기 사용된 figurative language가 뭡니까? 비유적 언어가 어떤 거야? they가 누굽니까? they가 누구야? 캔이잖아. 캔이 어떻게 말해? 말은 사람만 하니까. 그럼 뭡니까? 캔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personification이 사용이 된 거지. 의인법.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자, 주모 이거지. 캔들을 쫙 이렇게 뭡니까? 기름통들이겠지. 기름통에 여기 이제 엑소 이렇게 쫙 일렬로 쭉 나열하니까 이게 마치 나열한 것이 이것이 말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서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또 high strong이라고 하는 거는 high 극도로 strong 예민한 이 뜻이에요. 극도로 예민한
자동차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형광펜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somebody, 누군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어. 누군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어. 도대체가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주목, 이거지.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내러티브를 풀어보면, 자, 내가 기름을 넣으러 봅니까?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를 갔어. 주유소를 갔는데 세상에 다 더럽고, 어우, 정말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어. 개까지 더러워. 그래가지고 막 별로 네거티브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하게 보니까 뭐 있어? 저쪽에 사람들이 심어놓은 꽃이 있고, 근데 장식적 어떻든 뭔 술을 놓은 장식 덮개도 있고,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더럽다고 생각했더니 여기도 결국 누가 살고 있었네.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를 내가 함부로 건방지게 더티하고 나쁘다고 평가한 거에 대한 바로 반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 그러면서 뭡니까? 아, 맞아. 이게 그래도 누군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족 구성원이었겠지. 누군가는 100원이라도 심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수도 놓고 그 다음에 병들도 이렇게 차곡차곡 뭡니까? 쌓아 놓기도 했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바로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오는 행위라는 거지. 여러분들 집에서 있잖아. 집에 가면 특히 남자들 결혼해서 당연히 요즘에 여러분 세대는 당연하긴 하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만 해도 일주일에 설거지 한 서너 번 해주면 대단하다고 평가받았어. 훌륭한 남편이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 상대방을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거야? 상대방을 위해서 뭡니까? 집을 청소해주고, 그건 다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표시야. 그런 게 바로 이게 맨 마지막에는 누군가는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케어를 보잘것없지만 별건 아닐 것 같지만 케어를 해주고 신경을 써주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다. 거기에서 인간의 사랑의 향취와 그런 것들이 살아 숨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개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시에서 말하려고 한 바는 이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확장해서 이제 시적 주제를 얘기한다면 우리 피플들은 휴먼 비잉은 뭐 할 수 있다? 아주 더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뷰티와 아름다움과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를 보면 좀 아까 봤던 레이버데이 있지? 레이버데이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레이버데이는 뭐라고 했어? 라이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미 없다고 돼 있지. 이 시는 반대로 봅니까? 삶은 살만한 그런 곳이지. 겉으로 볼 땐 더럽고 지저분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베고니아 같은 아름다움이 숨쉬고 도일리 같은 장식용 덮개에 아름다움이 숨쉬고 있는 그런 곳이지. 거기도 뭡니까? 사람이 살면 서로 간에 사랑을 해주는 그런 흔적 있는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주 좋은 시입니다. 아주 좋은 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자, 어떤 걸 있잖아요.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있지. 어떤 걸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디테일하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다시, 사랑한다라는 건 뭐라고? 디테일하게 바라봐줄 줄 아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디테일하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다 뭡니까? 다 모든 존재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존재는. 왜? 내 애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 거기까지. 참 좋은 시입니다. 좋은 시고. 다음, 수이사이드 노트. 그 다음 시 같이 한번 봅시다. 수이사이드 노트.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 랭스턴 휴즈의 짧은 시인데, 수이사이드 노트, 자살 노트지, 데스 노트지, 죽음의 기록이잖아. 수이사이드 노트. 그 멋지죠, 시가. The calm, cool face of a river. 저
고요하고 서늘한 강의 얼굴이 나에게 애써 요청해요.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키스하자고. 무슨 말이야? 강하고 키스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키스할 수 있어? 물에 던져야, 나를 던져야 키스하는 거지. 참 멋진 표현이지 않아? 이게. 자, 이건 그냥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이런 아주 아주 촌철살인의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압도적으로 뭐가 사용됐어요? 퍼스니피케이션이 사용됐지. 강이 키스한다고 하는 거, 강이 요청한다고 하는 이런 건 뭡니까? 강을 마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걸로 묘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퍼스니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 퍼스니피케이션. 그 다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페이지로 가시기 바래요. 18페이지. On my first son. 이 시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봅시다. 같이 읽을까? 자, 시작. 자,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시대를 보시기 바래요. 벤 존슨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와 동시에 살았던 시인인데 당대 최고의 그런 뭡니까? 드라마 작가이자 평론가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도 이 벤 존슨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벤 존슨이 영국 최초의 문학 학파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왕당파 시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왕당파 시인. 17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 학파인데, 16세기 위대한 시 영국의 세 개의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존단을 대장으로 한 메타피지컬 포에시 있었고, 형이상학파 시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벤 존슨을 추종했던 왕당파 시인들. 이 왕당파 시인들의 시가 영화들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이 훗날 수많은 영향을 끼친 그 주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거. 지금을 즐겨라.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 작품 본 사람 있어? 죽은 시인의 사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한번 봐야지. 교사가 될 사람들 한번 볼만하죠. 거기에 나오는 그 패탱 선생이 애들 데리고 꼬셔가지고 막 바깥에 다녀가면서 시를 낭송을 하지. 그 낭송의 시가 뭡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동안에 장미꽃 봉오리를 모아라라고 하는 거. 그게 다 뭡니까? 이 벤 존슨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쓴 시야. 이게. 까르페 디엠의 주제로 하는 거. 지금을 즐겨라 이 말이에요. 미래 뭐 이딴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자체를 순간을 즐겨라라는 거죠. 그 학파를 만들었던 게 이 벤 존슨입니다. 벤 존슨 왕당파. 그다음에 세 번째 왕당파 대척점에 서 있던 퓨리탄 시인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존 밀튼의 위대한 시인인 밀튼을 대장으로 한 청교도 시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17세기에 같이 등장을 하거든. 그 중에 이제 벤 존슨이 그 왕당파 시인의 거두입니다. 거두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지금 시 읽었지? 옛날 시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야기도 만만치 않고. 근데 제목이 뭐예요? My first son. 뭐에 관한 것 같아, 주목. 여러분 읽었잖아. 디테일하게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에 관한 것 같아요? 이 시가. 아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죽은 거지. 그러면 전체적인 톤은 어떤 톤이에요? 아주 트래직, 비극적인 거죠. 아주 비극적인.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거의 비극적이다 못해 거의 통탄스러운 거지. 너무너무나 좌절스러운 그런 톤이죠. 너무너무나 비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적 톤이죠. 봅시다. Farewell, 안녕. No, child of my right hand. 이건 시험 나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벤 존슨 할 때 시인 오른쪽에 이름이 있죠. 벤 존슨. 벤이 뭡니까? 벤이 뭐야? 벤자민이잖아. 벤자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벤자민이 뭡니까? 베냐민이지. 우리 성경에 베냐민이라고 번역했지. 그 뭡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이지. 베냐민이라고 하는 베냐민. 자, 베냐민의 뜻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퀘스천의 1번 보시기 바랍니다. 퀘스천의 1번. Child of my right hand는 literally 즉 있는 그대로 트랜슬레이션 번역한 거예요. 뭐를 번역한 거야?
히브리어, 즉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의 벤자민을 번역한 거예요. 이제 이해됐지? 여러분 베냐민이 원래 무슨 뜻이라고? 오른손의 뜻,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알았지? 이거 퀴즈가 좋다. 한 8단계짜리 문제를 낼 수 있어. 베냐민이 뭐라고?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내 오른손. 다시. 그러면 잘 보세요. 리터럴리 오른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right hand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저 사람이 내 오른손이야. 저 사람이 내 왼손이야. 이런 말 하지. 오른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 동시에. 이해됐어?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봅시다. 바로 너 그대 안녕 잘 가거라. 너 나의 오른손의 아이야. 그리고 기쁨의 아이야. 잘 가거라.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잘 뭔지 모르겠지만 헤어진다는 건 알 수 있어요. 페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 봅시다. My sin, 내 죄는 너무나 많은. 내 죄는 뭐였냐면 내 죄라고 하는 거는 too much hope였다는 거지.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너무나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누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of thee. 벤자민아, 너에 대한 내가 아버지가 너무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단다. 아, loved boy, 사랑스러운 아이야. 실제로 이건 벤 존슨의 자서전적이신데 벤 존슨의 제가 옛날에 그 공부할 때 벤 존슨의 기록을 보면 이때 정말 벤 존슨 여러분들 7살의 아이가 죽잖아. 7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입니까? 9살이야. 9살 정도. 아주 이쁠 때입니다. 아주 이쁠 때야. 그리고 말도 할 줄 알고 그때 되면 그 아들들 같은 경우 아빠하고 뭐 축구도 배우려고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때거든. 너무너무 이쁜 순간이야. 근데 그때 이제 아이가 그것도 첫 번째 아들은 뭡니까?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특별합니다. 특히 아빠들한테는 첫 번째 아이는. 근데 그 아이가 정확하게 생일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벤 존슨 시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내 죄다. 네가 죽은 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즉 자식의 죽음을 자기의 죄로 인식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지. 내가 죄를 지어서 네가 죽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뒷부분에 부연 설명 좀 더 해줍니다. 7 years you were. WERT는 WE 참고로 시에서 지난번에 이거 나왔던 것 같다. 그 지난 시간에. 그치? 이건 U지. 이거는 R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월트는 뭐야? 이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과거니까. 이렇게. 같은 표현이잖아.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왜 최근 경향엔 이거 주석을 주지 않거든, 지금. 그러면 봅시다. 7년. 너는 7년을 어떻다는 얘기야? 빨리 주어 동사사지. 어떤 게 주어야? You were가 주어 동사잖아. 너는 were 렌트까지가 동사네. 너는 네가 렌트한 게 아니라 were 렌트니까 뭡니까? 랜드의 PP형이잖아. 랜드는 빌려주는 건데 렌트는 뭡니까? 빌려짐을 이 아이가 빌려진 거지. 누구한테 빌려진 거예요? To me. 정리하면 뭐예요? You are rented to me 7 years. 7년간 나한테 렌트가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뒷부분에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렌트가 된 거지. 정형적이 뭡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잖아. 잠깐 제가 그 얘기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했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우리 60에서 80 평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순례자 나그네의 길일 뿐이라고. 77, 80 살다가 아버지가 계신 본향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간다고. 내가 이거 얘기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지난 시간에 했지? 유사한 개념이잖아. 세상에 오는 건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낳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준 거예요. 여호와가 보내준 거란 얘기지. 여호와가 7년 동안 나한테 렌트해줬다는 얘기지. 렌트해준 거. 철저한 기독교적 세계관인 거지. 이런 것들은.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7년 동안 너는 나에게 렌트로 빌려줘서 왔단다. and 그래서 이제 I pay thee 이렇게 되는 거지. 주목.
생긴 걸 보세요. ID pay. 이거 번역이 잘 됐어 안 됐어? 처음에 여러분들 아까 읽을 때 쫄지 말라고 했지. 뭘 보라고 했어? 리듬과 특히나 라임 스킴을 보라고 했지. 라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세요. 조이, 보이, 페이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만약에 이걸 도치를 안 하고 원래대로 I pay D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돼 버려? 정형시에 안 맞지. 기억나지? 지난번에 영시는 정형시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 이걸 알면 번역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면 자 7년 동안 여러분 렌트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주모, 여러분 집 빌렸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여러분 차 빌려줬어, 렌트를. 그럼 뭘 내야 돼? 아, 렌트비 내야 될 거야. 페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7년간 너를 다시 나한테 빌려 너를 렌트를 했는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거를 페이 해야 되는 순간. 페이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아이의 죽음이지. 페이에서 뭡니까? 다시 이 아이가 돌아가는 거지. 원래 있던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이게. 자, exact. 자, 몇 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은 뭐야? 동사로 사용되면 뭐 exactly 하면 정확하게 이 뜻이잖아. 근데 뭡니까? exact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지. exact가 뭐야? 세금에 쓰는 단어야. 징수하다야. 징수하다. 자, 외우세요. exact가 무슨 뜻이 있다고? 징수하다. 돈을 징수하다. 세금을 징수하다 할 때 exact입니다. 근데 재밌지 않아? 왜 exact가 징수하자일까? 여러분들 세금 같은 거 어때야 돼? 명확하고 철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exact야. 철저하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금은 이론 한 푼까지 뭡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지. 세금은 안 내면 큰일 나지.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붙잖아, 세금은. 네, 여기까지 개념 이해됐지? 자, 징수돼서 바로 뭐에 의해서? 너의 운명에 의해서. 바로 어떤 날? On the just day.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생일날이죠. 바로 그날. 생일날, 바로 7년 딱 되는 날 너의 운명에 의해서 징수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라고 하나 봅시다. could I. could I. 이건 가정법처럼 뭐뭐 하면 좋으련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내가 모든 father. 자,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부연 설명해주고 있지. 이거는 뭡니까? 영국 애들한테도 미국 애들한테도 어렵다는 뜻이야. 설명이 나와 있는 거니까. father가 뭡니까? 여기 옆에 설명 나와 있지. fatherhood지. motherhood 뭐야 이거? 모성애, 부성애 그거지. 내가 모든 부성애를 이루면 좋으련만. 쉽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부성애를 이룰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비통하고 슬퍼하지 않을 텐데 이 말이지. 근데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도 내 아버지로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럼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 이렇게 아버지가 또 스스로가 위로를 해요. 뭐라고? 왜냐하면 도대체 why? 자, 생긴 걸 보세요. 주어 동사가 뭡니까? 어떤 게 주어예요? 어떤 게 동사고? 그건 찾기 어렵지 않지. 동사가 뭐야? will, 러먼트가 동사잖아.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있는 거 99.9999% 뭡니까? 주어잖아. 주어. 예외가 없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주어는 뭡니까? man이지. 도대체 그러면 왜 man이 남자가 러먼트 탄식할까? 뭐를? 러먼트는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잖아. 뭐를 슬퍼하고 러먼트 이 단어 모르면 영어 되지 않습니다. 징글징글하게 많이 등장하는 거야. 러먼트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누가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탄식하는 걸 러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sad보다 훨씬 강한 뜻이야. 자, 그러면 the state는 뭐야? 상태지, 상태. 상황이지, 상태. 그 다음에 뭡니까? he, should, and be. he부터 and be까지 가로 묶어버려. 문장구조 관계없잖아, 이건. 자, 왜 남자가 탄식할까? 뭐를? 이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다음 라인의 to가 형용사정용법으로 state를 수식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야? have. 뭐 한 겁니까? 자, have 다음에 뭐 있어? have 다음에 뭐 있어요? so soon에 연결되는 거야? escaped에 연결되는 거야?
소스는 부사잖아. 부사는 문장 구조 관계 없잖아. 관계 없는 거 항상 어떻게 해라? 가로로 쳐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넣었습니까? To have escaped 이렇게 되는 거지. have PP형이 나오는 거잖아. 이해됐어? to는 뭡니까? 완료형이 되는 거고. 이해됐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상태인데 어떤 상태야? 도망간 상태지. 이미 과거에 도망가버린 상태가 되는 거지. have PP니까 완료잖아. 과거에 이미 도망가버린 상태. 뭐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뭐로부터 escape 한 거예요? escape 다음에 명사 나오면 뭐로부터 도망치다 이 말이잖아. 뭐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world's rage and flash's rage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소유격이니까 and니까. 이해됐어? rage는 뭡니까? 직역하면 분노지. 세상의 분노 이렇게 되는데 딴 말은 뭡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괴로움 다 이런 거지. 이거를 뭡니까? 불교에서는 worlds and flashes rage를 네 단어로 얘기합니다. 네 자로. 사바세계라고 하는 거야. 사바세계라고 들어봤어? 혹시 여러분들 불교에 있는 사람들 사바세계 뭡니까?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초월적인 거 얘기하지 않죠. 불교는 우리가 도를 닦으면 다 뭐가 됩니까? 해탈을 하면 우리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불교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서양인들이 불교한테 매혹되고 빠지는 이유가 그거지. 불교는 자기 수양이죠. 해탈이 뭡니까? 해탈이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거지. 불교에서만 선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잡다한 그런 생각들, 세상에 대한 인연들, 세상에 대한 믿음들, 뭐 사랑이든 뭐든 세상과 관련된 있는 이런 거에 집착을 하니까 뭐가 돼? 어태치먼트를 하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지. 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게 그게 선이고, 그걸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야? 해탈이지. 해탈이 되면 뭐가 돼요? 우리 보통 사람도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럼 해탈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건 벗어난 상태다. world's rage와 flash's rage. 자, 여러분 flash라고 하는 건 우리 살이지, 살, 몸뚱아리. 참고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소설 가운데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다음에 그 소설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고승인데, 아주 훌륭한 고승인데, 전설적인 고승이야. 근데 이 양반이 정말 극복하기가 가장 힘든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겠어요? 육욕. 플래시가 육이잖아요. 육. 우리 몸뚱아리의 욕망, 레이즈는 뭐 욕망, 뭐 하여튼 분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욕망,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거 뭡니까? 이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남성보다 여성이 오히려 해탈하기가 더 쉽다고. 왜냐하면 남성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남성은 유전자적으로 뭡니까? 섹슈얼 디자이어가 너무 강한 거야. 그게 너무 실제로 스님들이 그 소설에 그렇게 나와. 스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그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 소설에 보면 끔찍한 장면이 나와요. 잘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world's flash's rage가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즉 아들이 살았으면 무슨 말이야? escaped 했다는 얘기는 이런 세상의 사바세계의 이런 고통으로부터 이미 뭐 한 거야? have escaped. 피난해서 도망친 더 스테이트를 왜 탄식하느냐 이 말이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힘든 그거를 이미 일찌감치 벗어났는데 왜 이걸 탄식하느냐? 오히려 뭐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그런 고통과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번뇌라든가 이런 벗어났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 던지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양보적으로 and 그리고 if는 if입니다. if 도우야 도우. 비록 적어도 자 월드와 플래시의 레이지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no other misery 다른 미저리로부터는 비록
escape 못했을지라도 이 말이야. 하지만 하지만 뭐로부터 벗어났냐? 늙어서 병드는 것으로부터는 벗어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놀라운 얘기지. 자식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잠깐 내용 여러분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내가 그 얘기는 해줬잖아. 이 세상은 뭡니까? 옛날에 60평생이었으니까 60평생이라고 하는 거는 수십억 년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이잖아. 잠깐 가시 여호와가 몸뚱아리 빌려준 것 뿐이야. 여기 육신의 아버지 엄마한테 잠깐 빌려준 것 뿐이야. 그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여기선 바로 뭐가 기다린다? 영생의 기쁨이 임모탈한 기쁨이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이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뭡니까? 온갖 세상에 풍파가 다 있잖아. 근데 7살에 죽었으니까 그런 세상의 풍파를 다 벗어났지 않겠느냐. 근데 왜 러먼터 하냐라는 레토리컬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좋아 100번 양보해서 다른 미저리 다른 비참함으로부터는 이분도 이스케이프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확실한 거 하나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냐. 뭐로부터? 7살에 죽었으니까 에이즈 노인이 되는 건 벗어났지 않냐 이 말이지. 이해돼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노년이 되면 몸도 약하고 병들고 고통스럽잖아. 근데 7살에 죽었으니까 이렇게 일찍 죽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냥 비참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뭡니까? fatherhood가 없다라고 한다면 부성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뭐 일찍 죽었으니까 그래도 뭐 세상의 고통은 덜 당하고 죽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부성애가 없다고 한다면. 하지만 내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부성애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하나 봅시다. Rest in peace는 뭡니까? 잠들라, 평화롭게 잠들라. 이게 어디 있는 거? 묘비명인 묘지에 다 있는 것들이지. 이게 Rest in soft라는 단어 더 집어넣은 거예요. Rest in soft peace. 평화롭게 잠들거라. 그리고 and asked. asked는 뭡니까? asking이에요, asked예요. 잘 보세요. 자, rest in 하는 거 누굽니까? 죽은 아이지. 그 피평이잖아. 잠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asked는 뭡니까? 누가 질문을 받는 거예요? asking 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죽은 아들한테 누군가가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ask 한다면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ask 당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말해라. 뭐라고? say 명령문이잖아. 말해라. 뭐라고? here 여기에 does lie 놓여져 있구나. 눕혀져 있구나. 누가? Ben Jonson his. 아래 내려오시기 바래요. 2번으로 오세요. 2번. 존슨 his 이렇게 나와 있지? 존슨 사람 이름 써놓고 이렇게 소유격을 쓰는 거는 옛날식 방식이에요. 이거 뭐와 같은 뜻이라고? 형용사인 존슨즈와 같은 뜻입니다. 이해됐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면 주석으로 반드시 주어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Ben Johnson's his니까 뭐냐? Ben Johnson apostrophe s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Ben Johnson의 best piece of poetry, 최고의 예술 작품, 그 시적 최고의 시가 여기에 놓여져 있구나. 그럼 벤 존슨의 최고의 시는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 거지. 자기 아들. 2번으로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2번, 퀘스천 2번. 아까 존슨 그 다음에 What in the etymology of poetry justifies calling his songs a piece of poetry? 뭐라고 돼 있어요? etymology는 여러분 배우지? 어원이잖아. 어원, 기원, 어원, 말의 기원, 어원. etymology. 자 봅시다. 시의 어원에서 무엇이 justify 하느냐? 뭐를 부르는 거를 그의 벤 존슨이 자기 아이를 piece of poetry라고 부르는 거를 정당화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이 그거지? 질문도 어렵네. 내용 번역은 됐지? 그럼 뭡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poetry의 etymology 어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원은 뭐냐면
그리스어로 포에츄리라고 하는 건 make란 뜻이에요. 만들다란 뜻이야. 만들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드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만드는 거니까. 아이는, 자식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말이 되는 거지. 내가 뭐 얘기인지 알겠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우리 임용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해됐어? 자식은 부모가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piece of poetry라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 poetry는 만들다는 뜻이니까. 자,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 두 라인. For whose sake, whose는 누구예요? 벤 존슨이지. 벤 존슨을 위해서 henceforth는 이후로 이 말이, 그 이후로 쭉 이 말이, 그 훗날 이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henceforth 지금 외우세요. 무슨 뜻이라고? 이후로 이런 뜻이야. 이거 많이 등장합니다. 벤 존슨을 위해서, 벤 존슨 자신을 위해서 이후로는 or his vow, vow는 맹세지. 모든 그의 맹세는 be such as는 뭡니까? be such as는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런 뜻이야. 자, be such as는 뭐라고?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영이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을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면 what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바로 뭐라고? 벤 존슨이 이제 뭡니까? 뭐라고 하냐면 벤 존슨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He loves. 그가 사랑하는 거는 바로 뭐다? 결코 뭐 한다는 얘기야. 결코 그렇게 too much 할 것 아니다. 즉 그가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설명하세요.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설명하세요. 이게 시험 문제야. 마지막 라인 내용 설명하세요. 뭐야? 두 번째 라인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라인 답이 있지. 뭐라고 돼 있어? 내 죄는 어떤 죄다? 내 죄는 바로 어떤 게 내 죄야? 내 아이가 7살에 죽는 거. 내 죄는 바로 뭐였어? 내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희망을 왜 가졌겠어? 너무 사랑스럽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거지. 내 아들이. 이해됐어? 그러니 그거에 대한 바로 뭐야? 대가를 치르고 일찍 죽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 라인에 존슨이 뭡니까? 벤 존슨이 그렇게 내가 맹세컨대 이 말이지. 내가 맹세컨대 앞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결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겠노라. 왜?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이 아이처럼 또 일찍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벤 존슨이 맹세의 내용은 바로 어떤 거야? 내 첫 번째 죽은 아이처럼 사랑하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시험 나오면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 그 부분 맨 마지막 부분. 이해됐어? 벤 존슨의 맹세는 뭐라고? 앞으로는 그 누구도 내 죽은 아이처럼 사랑하지는 않겠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설명을 했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사랑하면 또 어떻게 되니까? 다시 데리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를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 동양이 있잖아.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 바로 이 앞세대들 있잖아. 개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른들이 많았어요. 개똥이. 혹시 여러분 그런 데 들어본 적 있어? 개똥이.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자손이 귀했잖아. 왜? 옛날에는 뭡니까? 출산하다 보면 우리 할머니 때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증조 할머니 때 되겠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렇게 난 양반들은 보통 8명 이렇게 낳거든? 근데 8명 낳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50%가 안 돼요. 50% 이상이 다 죽었단 말이야. 출산하다가 죽고 막 그래가지고 1살, 2살에 죽고 막 그랬다고. 영양도 부족하고. 근데 외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3대 독자 이렇게 태어나면 얼마나 소중하겠어. 옛날에 대를 이어야 되잖아.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삼신할머니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이런 거 나쁜 악귀들이 데려갈까 봐 이쁘게를 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뭐로 졌냐면 개똥이라고 진 거야. 개똥이. 똥같이 진 거야.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귀하지 않게 하면 쟤들도, 악마들도, 귀신들도 귀하지 않게 생각할까 봐 실제로 그 이름을 그런 식으로 졌다고. 존슨이 얘기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아?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동양과 유사한. 자,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뒷부분 같이 나갑시다.